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의를 한 달 뒤로 연기하고 파병 필요 없다며 격노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최근 뉴스들만 보면 미국이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단순히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까지 파병에 선을 그으면서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자금의 흐름을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경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동맹국 압박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비용의 치욕을 만들어 특정 국가를 고사시키려는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미 해군이 보호막을 치운 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방패를 내려놓고 동맹국들이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잔인한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글로벌 보험사들이 운송 인수를 거부하고 천문학적인 위험 수당이 붙으면서 물류비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 4주의 딜레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달러 유동성을 극도로 압박하려는 재무적 정밀 타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동시에 4월에 들림일 거대한 방위비 재협상 청구서를 위한 완벽한 명분이기도 하죠. 이미 2026년 방위비 협상은 타결됐지만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이 아닌 45,000명으로 뻥튀기에 말하며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 판을 엎을 수 있는 무서운 밑작업입니다. 특히 최근 미군의 이란 하르그섬 공습으로 촉발된 유가 $100 돌파 사태와 이 먼 바다의 전쟁이 결국 우리 계좌에 1,500원 환율 타격으로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숨겨진 청구서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곳은 미 해군이 빠져나간 그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핵심 항로가 왜 순식간에 마비되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왜 웃으며 미중회담을 한 달 뒤로 미뤘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지금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의 핵심 루트에서 감지되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다국적 함대의 호위 작전 범위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기 때문이죠. 민간 상선들은 이제 무장 세력의 위협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거나 중동 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나 정치적 피로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하루아침에 해상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방패를 내려 동맹국들이 험난한 바다에서 직접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잔인한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해운사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홍해와 같은 기존 항로를 돌파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되었습니다. 기존 항로를 고집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쟁 보험료와 위험수당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을 위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크게 우회한다면 추가되는 연료비와 길어지는 운항시간 자체가 엄청난 재무적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최종 제품의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물류비 폭등을 조용히 방관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해상 안보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대한 판을 짜놓은 셈입니다. 동맹국들이 파병을 거절했으니 이제 너희들의 물건을 나르는 막대한 안보 비용은 스스로 알아서 감당하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리고 4월 방위비 협상을 위한 치밀한 사전 포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타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막대한 물류비 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진짜 목적지 말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해상 운임이 첨정부지로 치솟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중국 수출 기업들이 마진을 조금 손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과 중동으로 향하는 수출길이 물리적으로 막히거나 물류비가 상품 가격을 뛰어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닫히게 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 타격의 지점이 단순히 수출 지표의 하락에 그칠지 아니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 자체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지 분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기묘한 행보의 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달 말 예정됐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한 달 뒤인 4월 하순으로 미뤄버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설정한 정교한 재무적 데드라인입니다. 트럼프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처한 가장 아픈 지점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해상 물류가 마비된 상태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살인적인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감당하다 보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영마진의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겉보기에 3조 4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려왔지만 정작 물류비를 결제하고 수입 대금을 지출할 때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달러뿐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미중 회담의 테이블을 4월 하순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한 달 동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폭등한 물류비로 인해 야금야금 깔가 먹히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물건은 쌓이는데 배를 띄울수록 적자가 나고 달러는 강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3조 달러가 넘는 중국의 전체 외환 보유고가 하루아침에 마르진 않겠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당장 융통할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5, 6주 뒤 회담에 나올 때쯤이면 누적된 물류 적자와 달러 유출로 인해 중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파병 거부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냉정하게 돌아선 진짜 이유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미군을 보내 안전을 보장해주면 중국의 달러 유출을 막아주는 꼴이니 일부러 방관하며 중국의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내겠다는 전략이죠. 문제는 이 치밀한 압박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물류비 폭등은 곧바로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달러 수요를 자극해 원화 가치를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환율 수치는 단순히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가 쇼크에 더해 이 해상 마비가 가져온 물류비 폭등이라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달러 강세에 거대한 불을 붙인 차디찬 경제적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양방향 데드라인 끝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트럼프 역시 11월 중간 선거라는 자신의 운명이 걸린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를 주문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와 물류 패권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러를 풀어 방어하려 해도 전 세계적인 물류 비용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1,500원이라는 수치는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환율이 높으니 달러를 사야 한다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이 물류비 폭등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 위주의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먼 바다의 외교전이 결국 내 계좌의 숫자를 결정짓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투자 원칙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은 환율이 곧 1,200원대로 내려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글로벌 물류 체계가 재편되고 안보 비용이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고환율이 일시적인 쇼크가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달러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물류비 폭등이라는 거센 파도를 스스로의 실력으로 넘어서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승한 물류비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온전히 누리면서 물류비 쇼크를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튼튼한 재무적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산의 분산 전략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입하기보다 달러 표시 자산이나 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가치가 빛나는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경로와 4월의 청구서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실적 위주의 팩트 기반 투자를 이어간다면 1,500원 환율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내 계좌의 체력을 기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돈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을지 아니면 철저한 분석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운판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